예, 고생들 많으시네요. 아직은 뭐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죠? 예, 뭐 앞으로 한 1년은 또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유, 요즘 이제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이렇게 합격자 소위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파리, 파티들 하는데 그 저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못해요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좀 큰데 좀 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그 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쭉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들 오셔서 뭐 한두 분씩 이렇게 뭐 몇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찾아뵙도 되고 오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알코올에 쩌들어내 지금. 그래서 어제도 또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그 기분에 그동안 많이 당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그러시는데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 합격하실 때는 코로나도 조금 좀 잦아지고 해서 여러분 합격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큰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프린트 받으셨죠? 매번 나눠 드리는 거고 자, 역시 뭐 열심히 일주일 동안에 복습도 하시고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는 얘기가 멀리서 막 들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하고 배웠던 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에 대리 중심으로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파트인데 그 법률행위에서는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취소하고 조건기한 나오는데 그쪽은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문제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법률행위 대리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항상 대리는 삼면관계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본인하고 대리인과 하는 게 대리권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하는데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한 법률행위를 뭐라 하냐면 대리행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대리행위 효과는 전부 다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하고 상대방 관계 효과. 이렇게 크게 이제 삼면관계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선 대리권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대리권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권한은 어떤 범위라는 게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정해졌으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자, 임의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뭐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냐면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이죠. 위임장 써주는 거. 그럼 당연히 대리권의 범위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정해놓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권행위에 즉 범위를 정해놓은 거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해 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당연히 매매 계약만 할 것이냐, 그와 부수적으로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죠. 수령할 권한이 있죠. 아주 뭐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고요. 더 나가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채무나 이행 이걸 다 알아서 해라. 자, 이랬을 때는 대금 수령할 권한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냐 하면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대리권은 줬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줬더라. 백지임장 줬다든지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일단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 그러면 무슨 행위? 현상 유지. 항상 현상 유지가 보존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다만 이 이용이나 개량하는 행위는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죠. 자, 이용은 뭐 하는 행위예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개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어 잡는 거예요. 단어. 이걸 다 묶어서 무슨 행위를 한다? 관리행위라고. 관리행위. 지금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헷갈리지 않지. 항상 보존 그러면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내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데 이런 것을 관리행위라고 그러죠. 자, 대리권 범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이제 소멸되는 원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서 본인은 딱 사망 하나밖에 없고요. 좀 더 대리인에 대한 건데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이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자, 한정우경 개시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은 파산.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그러죠. 자, 현명주의가 되고,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현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고, 그러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럼 현명을 해야 그 계약의 효과가 본인한테 가게 되는데, 현명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의 내용들은 전부 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리행위에서는 이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죠. 대리행위 어쨌든 현명만 했을 뿐이지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그 법률행위 하자, 뭐 불일치라든지 사기 강박이라든지 뭐 악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대리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될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 문제죠.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리인 기준 판단해줘야 돼요. 행위는 대리인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차고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차고가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리인만 보시면 돼. 그럼 대리인의 차고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차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자, 이중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어쨌든 이중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자, 이중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적극가담. 그럼 이 적극가담은 또 누가 해야 되냐 그 이 문제죠. 누가 해줘야 되냐? 대리인이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은 볼 일이 없어요. 자, 인정된다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이제 대리인은 법률 행위는 하는 사람이지만 그 법률 효과 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다. 아무 문제 없어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했다고 해서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의사능력은 있어줘야 돼요. 대리인은. 자, 이런 것들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그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요. 본인.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삼면관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대리로서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복대리란, 자,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해요.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런 거 잘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연결하면 뭐 복임권.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그러면 복임행위가 되겠죠.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선임이 되는 사람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 자, 여기까지 이제 유권대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로 들어와서, 무권대리는 두 가지, 협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로 나눠지죠. 그냥 가장 전형적인 협의의 무권대리 세 가지, 역시 본인에 대한 거, 상대방에 대한 거, 무권대리인에 대한 거. 자,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 대리권 없이, 자, 현명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죠. 본인이 나중에 뭘 하면, 추진을 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효지만 유효될 여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그러죠. 하면서 본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나요? 자,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나중에 확정적으로 유효하는, 이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가 되니까, 자, 이건 추인의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 또 상대방 승대인, 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추인했을 때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그 얘기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돼요. 추인할 때 그럼 틀린 얘기가 되죠. 맨 이쪽을 이렇게 바꿔놓던 이런 식이니까 잘 잡으시고. 자, 추인 거절은 그냥 놔둬도 무효지만 이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뭘 만드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방법이나 상대방은 똑같아요. 추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추인과 추인 거절 보셨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채구하고 철회. 채구는 독촉하는 겁니다. 자, 본인은 지 마음대로 추인도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추인하게 되면 그 계약이 무효였던 게 유효가 돼버리니까 대금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하게 되면 또 무효가 돼버리니까 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독촉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채구에서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샀긴 샀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상당 기간 내 상대방이 채굴을 했는데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추인을 거절한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조면 부정적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자, 철회는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이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를 상대방 측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계약을 할 때 전혀 모르고서 했어야지.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해놓고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의 상대방 채굴은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는 거 구별하시고,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인,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 척 계약을 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둘 중에 하나죠.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는데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상대방. 무권 대리인 자기가 선택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 대리라는 게 있는데, 표현 대리도 일단은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죠. 포함될 일이 없죠. 이건 유권 대리고 여기는 무권 대리니까 동네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죠. 자, 여기다 이제 과실상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유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감경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일단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래놓고 표현들이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125조 대리권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리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 책임져라고 얘기했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들어보죠. 그 다음에 대리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거죠. 자, 이것을 뭐라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이 됐음에도 대리인 척하고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리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다시 오셔가지고 등록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실망하시거나 저게 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번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니까 또 1, 2월, 3, 4월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들으시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이 와요. 오셔서 이제 들린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